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레이건 대통령의 퇴임 시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현상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외교정책 연설에서 초지일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난했고,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이 감옥에 갇혀야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를 LA타임스가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공기 오염도는 위험 수준인데 한국 언론은 근본 문제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공기 오염의 원인의 전부가 중국 때문은 아니라는 지적도 합니다. 이자율 인상은 이번에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늘어난 일자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월마트가 인벤토리 작업에서 사람을 빼고 드론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보톡스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비교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예비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실히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방문을 하는가 마는가 하다가 지금 완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은 샌더스 후보가 드디어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지지율에서 앞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샌디에고에서 외교정책 연설을 하는데, 자신의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외교정책 연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렇고 이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자격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외교정책에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빗대서가 아니라 아주 그 노골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격이 없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한, 더군다나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사람과 같이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의 우방인 그 영국 총리요 데이빗 카메론이라든가, 또 새로 그 무슬림으로서 최초의 영국 유럽의 대도시에서 선출이 된 그 런던 시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조차도 비난하는,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군요. 그것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인간이 뭔가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무슬림 이민자,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그 여러 나라에서 힘을 써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미를 방문할 때 그야말로 그 멕시코 국경을 걸어서 가려고 하다가 못 간 사람이잖아요. 판문점을 걸어서 남과 북이 통하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히 이제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다른, 그런 완전히 다른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교황조차도 비난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그 사람에게 어떠한 그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미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핵 결정을 맡기기에는 그 기질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러 성향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힐러리 클린턴이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 그 힐러리 클린턴이 외교정책 연설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게 무슨 외교정책 연설이냐, 정치 연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 이메일 스캔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야지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전에 국무장관을 지냈던 역시 그 여자 그 최초의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아무도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때문에 숨진 사람이 없다라고 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팍스 뉴스에서도 열심히 그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어제 진행을 했는데, 아주 그 보수적인 그 칼럼니스트들 여러 명이 나와서, 특히 이제 찰스 크라이슈머 같은 워싱턴 포스트에도 쓰고 팍스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 참 어제 그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그렇게 비난한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팍스 뉴스가 또 열심히 드럼 북 같은 것을 쳐줬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팍스뉴스에서도 그 요즘 뭐 전체적으로 미국 여자 앵커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그 메긴 켈리잖아요. 이 그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제일 처음에 뭐 어디서든지 다 불이 튀어나온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놀림도 아니고 그 뭡니까? 그거는 뭐 그 여성 혐오 발언이죠. 그런 것을 들었던 메긴 켈리는 어제 같은 팍스뉴스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 메긴 켈리가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팍스뉴스에서 이제 커멘테이터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앵커로 들어간 거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뭐 최근에 서로 뭐 화해하는 듯한 그런 그 인터뷰도 하긴 했지만 별로 내용 없는 인터뷰였어요. 어제는 또 강하게 그 트럼프를 비난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학교가 이제 그것이 이제 뉴욕의 검사는 사기라고 했고 검찰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 사기 혐의로 그 합동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지 된다고 뭐 이렇게 판결을 한 변호사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저 사람 멕시칸이잖아. 멕시칸이니까 나한테 그런 판결을 내렸지.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메긴 켈리가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 인종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연방 판사라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상관없어요. 이 이름이 역시 그 멕시칸이고 실제로 그 멕시칸 헤리티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팍스뉴스에서는 일부는 초지일관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트럼프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이제 그 반대되는 그런 얘기들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나 저러나 그 폴 라이언 공화당 그 하원 의장이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잖아요. 공식 지지해서 뭐 워싱턴 포스트가 참 이게 슬픈 날이다 공화당을 위해서 뭐 이런 사설도 썼습니다만 폴 라이언이 공화당 하원 의장인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서 이미 그 표를 확보를 했는데 대선 후보가 될 만한 폴 라이언이 어제 강조한 얘기는 그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화당의 화합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은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조용히 지금 아주 그 뒤에서 그 버니 샌더스를 다음 주에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가 함께 예비선거가 치러지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 버니 샌더스를 사임시키게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니 샌더스는 어제 그제 뭐 계속해서 뉴욕타임즈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전당대회까지 갈 것이다. 마지막이 이제 6월 14일에 워싱턴 DC의 선거고 그 뒤도 내가 아직도 선거 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선거 자금이 남아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민주당에게 더 반영하라고 하는 것인데 뭐 전당대회까지 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라고 이제 버니 샌더스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요. 오늘 아침에 LA 타임스가 일면에 실었는데 LA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뭐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엊그제 나온 그 후보 연구소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소속 연구소고 그곳의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이 13포인트 앞서간다는 것이었고 힐러리 클린턴 가문과 가까운 그런 대학이에요. 첼시가 그 대학을 또 나왔고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한 LA 타임스와 USC가 함께 그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1%포인트 차이지만 버니 샌더스가 44, 힐러리 클린턴이 43%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고 버니 샌더스가 그러나 이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앞서갑니다. 49% 대 39%, 10포인트 차이로. 그런데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라는 게 이래서 여론조사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 투표를 했었던 과거의 기록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겁니다. 1월부터 5월까지 150만 명이나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등록을 해서 민주당의 유권자 등록률이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8%가 늘어났는데 이 218%가 늘어난 것의 대부분은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아닌 무당파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48% 대 35%로 13%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무당파도 민주당에게 투표를 할 수는 있는데 아마 가서 당일에 그 민주당 투표용지를 받아야지 되는 그런 또 절차가 있는가 봐요. 또 알아서 하겠죠. 왜냐면 새로 등록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이런 절차에 모르면 물어보고 기꺼이 하니까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버니 샌더스의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많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어도 이 선거하는 이 필드까지 끌고 왔어도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유권자 등록만 해놓고 투표장에 나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파이널 시험 보는 때잖아요. 그 학기말고사를 보는 때고 UCLA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학기말고사 보는 때고 대부분이 다음 주가 학기말고사를 보거나 그 뭐 전이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기가 그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버니 샌더스로서 참 그 좀 뭐 나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있는 것이고 공화당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트럼프 혼자뿐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10명 가운데 3명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이 기사를 쓰면서 중간중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해나가면서도 또 뒷부분에 가면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전체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44% 대 43%로 앞선 것뿐만이 아니라 라티노 사이에서도요 굉장히 크게 그 앞섰네요. 그 50세 미만의 라티노 사이에서는 58% 대 31%로 샌더스가 앞서가고 다른 그 아시안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꼭 나이를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캘리포니아주 라티노와 아시안계 유권자 사이에서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앞서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투표 당일날 그 선거 투표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LA 한인회 그 새로 로라 전 한인회장 아직 취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무투표 당선자 새로운 차기 한인회장이 다음 주에 이제 주도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디서 제가 장소는 잘 못 들었습니다만은 낮 12시에 한인회에서 버니 샌더스냐 힐러리 클린턴이냐 그 지지자들이 나와서 그 토론을 하는 것 그것을 그 주도를 한다고 하죠. 하니까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투표도 하시고 그 전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인회에서 주도하는 그런 토론회에도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서 참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는요. 사람들이 민주당이면서도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공화당이면서도 절대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랜 동안 공화당이었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오랜 동안 민주당이었던 사람들은 또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 새로 뭐 민주당이거나 무당파는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고 무당파의 대부분은 뭐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다 싫다 너도 싫고 버니 샌더스는 가능성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막상 본선에 가면 누가 소셜리스트를 뽑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여론조사 기구도 뭐 그 공화당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평범하다고 할 수 있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52%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44%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제 이즈음에요. 그 퇴임할 때쯤에 받았었던 지지율 49%보다도 3%포인트나 많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게 플러스가 되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대통령스러워져야지 된다고 하고 대통령스러워지려고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대통령스럽지도 않고 또 본인도 바꿀 거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바꿔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바꿀 능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이나 연방 판사도 욕해, 뭐 저널리스트도 욕해, 뭐 상대 후보들도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화가 나서 싸울 때 하는 말로 욕해.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스러울 수 있는 그 겉으로나마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도 없을 것 같고 그걸 원치도 않는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렇게 개성을 지키면서 본선까지 가는 그 사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높아진다면요. 경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5월 달에 일자리 창출은 아주 나쁩니다만 공화당이 아무리 그 경제를 어둡게 비추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확장됐고 실업률이 지금 이제 뭐 4.7%인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이고 수입도 뭐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 소비자 확신도 좋아진다고 하고 부문 아예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경기 부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제였군요. 인디아나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갔었던 그곳에 가서 굉장히 그 공화당 성향이 강한 곳이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하고 그 연설을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들이 항상 임기 마지막에는 외교 문제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과의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중동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하고 핵 확산 방지, 뭐 금지하면서 히로시마에 가서 히로시마 그 원자탄 미국이 폭탄을 투하해서 희생됐었던 그런 사람들을 껴안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뭐 트럼프와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보여주고 있고 해서 뭐 보통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그 자리에서 떠나고 나면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도 실정도 많았지만 경제나 이라크 전쟁 등등해서 그래도 그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후임자 절대로 욕하지 않고 또 그 개입하지 않고 해서 그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 퇴임하기 전에 조금 일찍부터 인기가 올라가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오늘 그 Real Clear Politics의 유진 라빈슨 씨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칼럼 쓰는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를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부분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그 투쟁적이고 변덕스럽고 독단적인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 지금 뭐 거의 뭐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 이 도움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예비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그 손에 잡히는 그런 정도의 색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한국과 미국이 이런 일까지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뉴스요. 한국의 오염도와 중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또 하나의 행복할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 하나의 뉴스에 담겨 있고 그리고 다른 뉴스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캘린더 난을 보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 영화 어디서 하지? 하고 가능하면 11시 시작이라니까 저 가서 보려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곡성해서 처음에 이 곡성 영어로 이제 그 웨일링이라고 써있길래요. 곡성에서 제가 영화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없었습니다. 곡성 그 운다는 그 곡성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지명을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배고파요. 지금 그 방송 그 광고 들으면서 이제 텔레비전 모니터 하는데 바로 그 선전이 나오는데 선전에서 오븐에서 빵을 작은 빵을 큰 것도 아니고요. 많이 구워가지고 나오는데 아침에 덜 먹었는가 봐요. 배고파요. 먹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뭐 자는 것
또 뭐가 있나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의 공기가 너무나 덜이한데 너무너무 더운 게 아니라 더울 땐 더하죠. 그래서 덜이해서 더러워서 정말 사람들 건강에 해가 될 정도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뭐 이런 내용이요. 그리고 그럼 이걸 뭘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언론부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보도입니다. 전 사실 그 NPR 방송이 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NPR 방송의 그 서울 특파원이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요즘 봄이 되면서 한국이 굉장히 숨쉬기 힘들다면서요. 용산에 있는 가족공원에 이 기자가 갔는데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뭔가 그 공기 측정기가 있는가 보죠. 오염도 그런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봄부터 굉장히 그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의 공기는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고 예일대학교에서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도 역시 그 한국의 공기는 최악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아시아나 태평양 지역이 한 13억 인구가 숨 쉬는 게 안전하지 않다. 그 공기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나쁘면은 뭐 사람이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뭐 심장에도 나쁘고 심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오래 나쁜 공기에서 살다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공기가 어떠한 형태가 됐던 일부 암도 공기와는 연관이 있고 뭐 그런 것 특히 이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공기 좋은 게 중요한데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국 때문에 저런다. 또 뭐 황사도 있고요. 중국의 많은 공장에서의 매연 같은 것이 넘어온다. 공기는 그 국경이 없잖아요. 공기에는 새해가 국경 없이 날아드는 것처럼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USC 교수의 얘기입니다. 병리학자 조나단 그 사멧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물론 중국이 이제 그 석탄 탄광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한국으로 오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국경을 넘어드는 공기가 한국 공기 나쁜 것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뭐 산업 환경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석탄을 떼고 석탄 의존도가 많고 디젤 연료 있고 로컬 오염을 그런 곳에서 시킨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동차는 또 다 타고 다니고 지금 한국 뭐 국회에서도 뭐 탄광을 폐쇄하느니 뭐 그렇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뭐 한 9개 정도를 탄광을 새로 만드느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이거 뭔가 그 공기가 이렇게 나쁜 것은 안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나사의 그 도움을 요청을 해서 지난달에 그 나사의 그 제트팀이 한국의 그 해안에 가서 어떠한 그 공기를 그 책정을 했답니다. 이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팀 이름이 코러스 AQ라는 그런 그 작업이군요. 그런 그 작업을 나사와 한국이 같이 하는데 해안에 가서 그 높은 한 1000피트 정도 되는 높지도 않네요. 그 1000피트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그 물이 딱 그 겹쳐지는 중국 물이랑 한국 물이랑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그 작은 오염 입자 뭐 PM2.5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되는 이런 것을 마셨을 때 그 피의 흐름 나비라든가 비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정말 세계 보건기구가 최악의 공기다 할만하더라 하는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꼭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요인도 크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과 상해와 서울, 아시아의 그 인구가 많은 도시요. 그리고 뉴욕과 LA를 비교를 해봤더니 2015년 서울에서는요, 이제 1년 365일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들이 그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건강에 너무 나쁘다 하는 게 53일이었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7일이었고요. 뉴욕은 없었다는데요. 뉴욕에 자동차도 많고 하는데 오히려 뉴욕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의 언론이 대통령은 뭐 공기에 대해서 경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고 이외에 그 다음에 후속 절차가 없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겨우 기껏해야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린이들 뭐 오늘
오늘 뭐 어떻게 공기가 나쁘대, 공기 오염도 높대 하면은 아예 공원에 갈 거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지, 이 정도 소극적인 것밖에 안 되고, 한국의 그 언론이 포커스를 나쁜 공기에 대해서 두는 것은 예방에 집중을 하고 일시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책이요. 이 석탄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더 나빠서요. 아예 사람들 숨도 못 쉬는데 뭐 그런 얘기는 중국 미디어에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요. 그만큼 정부가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용산 서울공원에서 그 근처에서 오랜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신 분이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최원정 선생님인데, 이분이 공기가 점점 나빠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자료 보기 전에도 알아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곳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데 기침하는 아이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NPR 방송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뭐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뭐 서울에서 5월달에 개봉이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죠. 나홍진 감독이요. 황해, 약탈자들, 추격자, 이런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오늘 굉장히 그 재능 있는 감독이면서 시나리오 작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곡성이라는 게 저는 그 곡하다의 곡성인가 아니면 전라도에 있는 곡성인가 있는데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어로는 그 웨일링이라고 그 곡성이라고만 했는데, 왜냐하면 이 곡성 마을에 뭔가 쿠니무라군이라는 외지인이 나타나고 나서 의문의 연쇄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경찰이, 곽도훈이요, 자기 딸도 아프고, 원래 이것을 버섯이 이상한 버섯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봤어요 하는, 그게 이제 그 천우희인 겁니다. 목격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서운 드릴러인 거죠. 드릴러인데 비가 내리고 뭐 가축의 내장이 흐르고 울부짖음, 다음 피해자는 누구냐. 그런데도 서두르지 않고, 156분이니까 굉장히 기네요. 서두르지 않고 시작과 끝은 누가복음으로 한대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그 상업용 드릴러다 하면서 경찰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리뷰에서 저스틴 장 그 리뷰를 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경찰로 예전에 누구죠? 송강호처럼, 형사가 송강호처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촬영이 또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곡성마을에 뭐 이 사진 보니까는 그야말로 소복처럼, 흰 소복처럼 입고 있는 천우희 씨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영화 뭐 영웅이가 악한이냐, 뭐 마지막으로 의문도 남기는데 결국은 모두 그 슬픔을 느끼게 된다 하는 그런 것. 제가 봤더니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있는 한국 극장에서도 해서 아침 11시에서 저는 빨리빨리 오늘 방송 끝내고 일 마무리하고 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달 14일,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자율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올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금 지켜보지 않겠는가, 그 다음번으로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노동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수 보면은 다음 주에 올릴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5월 달에 일자리가 정말 겨우예요. 뽑기도 38,000개만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는 16만 개였고, 16만 개도 그다지 많은 것 아니잖아요. 20만 개 넘어야지 뭐 그저 적당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 38,000개밖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놀랄 만큼 낮은 그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버라이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라이존이 뭐 한 4만 명 정도 감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4만 명 더하면 그래도 7만 8천 명이니까 굉장히 아무튼 어떠한 이유로든 낮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전에 뭐 한국의 뭐 광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기오염과 관련해서 광산에서 계속 지금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업률은 뭐 조금 낮아졌긴 해요. 0.3%가 낮아져서 4.7%인데 이게 이제 그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결국은 풀타임은 찾지 못하고 파타임 정도에서 정착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일은 일단 그 일자리에다가 다리는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그 실업률은 낮아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6월 14일이고 그리고 또 3월 달과 4월 달에 일자리 만들어진 것도 항상 뒤에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4월 달도요, 5만 9천 명이나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만 3천 개, 원래는 뭐 16만 개 정도였었으니까, 그보다 더 숫자는 좀 차이가 납니다. 원래 16만 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12만 3천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3월 달, 4월 달, 3월 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20만 8천 개가 만들어졌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18만 6천 개. 그럼 3월 달에도 예상보다 나빴고 4월 달에도 원래 발표된 것보다도 낮고 5월 달에는 20만 개도 아니고 16만 개도 아니고 겨우 3만 8천 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2주일 뒤에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과연 이자율을 올릴까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6월 달에는 이자율 인상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에 공개시장위원회 열리니까요. 그때는 이제 또 그때 보면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앞으로는 단순 노동은 사람이 하던 것에서 기계가, 로봇가 많이 그 자리를 메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미국 전체적으로 뭐 알칸소에 본사가 있지만 물건을 쌓아놓는 그 창고, 물건을 창고라기보다 배분하는 그 디스트리뷰션 그 센터요. 그게 이제 미국에 190개 정도가 있는데 그 190개의 그 물건을 저장하고 이제 각지로 보내는 그 센터는 이미 이제 어제부터 드론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드론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그 배분 센터니까요. 뭐 한 120만 스퀘어 피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알칸소가 본사가 있는 그 본사의 배분 센터는 본사에서 모든 게 또 다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곳에 일단 그 드론이 시작을 해서 다른 곳까지도 다 확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물론 이 드론이 한 3피트 정도가 되고 카메라도 있고 하는데 드론이 하는 일을 어떤 방에서 사람이 다 그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드론에 이제 마치 그 신호등처럼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불이 있어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드론이 쫙 움직여서 어디로 가서 물건을 탁 담아서 어디다가 내려놓고 다시 또 제자리에 가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는 조정은, 컨트롤은, 슈퍼바이징은 사람이 하지만 이제 단순 노동은 드론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14년도 11월 달에 월마트의 과학 분야의 부사장, 미국은 뭐 회사의 부사장이 많잖아요, 여러 분야에. 과학 분야의 부사장, 쉐카 나타라잔이 들어오고 나서 하겠다고 한 거죠. 테크놀로지를. 왜 그러겠어요? 이제 그 월마트도 직원이 워낙 많은데 최저임금은 인상되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기계는 24시간 일하고 또 뭐 보너스 달라고도 안 하고 오버타임 달라고도 안 하고 뭐 식데이도 찾아가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로 얽히지도 않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바꾸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왜 어제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이 이제 그 월마트 그 주주 미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절약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안심하고 뭐 돈도 많이 버실 겁니다. 더 투자하실 수 있으면 더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완전하게 자리 잡으려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월마트가 항상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제부터 시작한 드론이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은 뭐 합니까? 하면은 파이어입니까? 하면 아니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희 그 회사에 아직도 뭐 일을 해야지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드리죠. 하는데 이게 큰 회사와 작은 회사가 합병할 때 결국은 사람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인원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가 하게 되는 것이죠. 월마트가 그렇게 하면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소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 따라간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보톡스
요즘 뭐 보톡스 아닌 뭐 새로운 그 미용 시술이 많이 있지만요. 보톡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작용과 부작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라디오 소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보톡스, 필러 그리고 또 뭐 많은 그 시술들 요즘에 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에 UC 버클리의 그 철학자인 그 알바노의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보톡스 하면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그 보툴리늄 탁신, 그래서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데 균이잖아요. 이것을 넣어서 미국에서는 이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대부분 그 여성들이 주사를 이 보톡스를 맞고 있지만, 근데 한국 분들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처음에는 뭐 영화를 얘기를 해요. 그 픽사에서 만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감정 표현에 관한 영화를 얘기를 하고,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얼굴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톡스의 경우는 이제 뭔가 그 불만족스러웠었던 것이 보톡스를 맞고 나서 내가 좀 나아졌다, 주름살이 없어지니까 예뻐졌다 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보톡스를 맞고 별로 크게 더 예뻐지지 않았어도 마음의 그 안도감이 그 사람을 기분을 좋게 만든다, 뭐 이런 거. 요즘에 이제 그런 그 심리적인 연구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뭐 한국 분들은 사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그 마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주름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눈 사이에는 그런 것을 마비시키고 나면은 그 부정적인 그런 그 감정의 표현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어느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네,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상대가 그렇게 그 감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이게 그 결론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꼭 보톡스를 맞을 정도로 흉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맞아서 감정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의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감정이 감정 표현이 무뎌지는 거죠.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울어도 우는 것 같지도 않고, 잘 울지도 못하겠고, 잘 웃지도 못하겠고, 좀 심각한 경우에 그런 그 연예인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참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이태리 여성들을 이번에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한 거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톡스 같은 것을 잘못해서의 그 부작용은 결국은 인간관계의 소통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날마다의 생활에서 해피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감정이라는 게 그 피부 뒤에 있는 것인데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 게 감정이잖아요. 어떤 때는 사실은 드러내줘야지 되는데, 그래야 저 사람과 나와 싸웠던 것에서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미안해 하는 표정이 전달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눈빛만 갖고는 모자라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이게 좋은 것일까 뭐 하는 얘기가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시술이나 뭐 어떤 경우는 수술까지라도요 굉장한 약점이 된다면, 현대사회가 뷰티 이즈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제 친구요, 저는 뭐 눈에 지문도 안 하고 눈썹 다는 것도 안 했습니다마는 제 친구 한 명이 눈에 이렇게 웃눈썹에 윗눈썹에 이렇게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는 거 하고 속눈썹을 달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사람이 예쁘다는 것이 어떠냐, 물론 당연히 젊어졌어요. 생기 있어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젊어지고 막 완전히 그 눈빛이 달라지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정도라면은 뭐 크게 막 획기적으로 변혁을 하고 뭐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놔두려면은, 저도 마스카라는 합니다만은 자연스럽게 놔두려면 그럼 마스카라도 하지 말지, 예뻐 보이려고 마스카라 하는 것과 이게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 선택은 개인이 해야지 된다는 거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범위에서 사람다운 얼굴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 일본에서 부모가 벌 주려고 산에다가 뒀던 아이 7일 만에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